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중동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 우리 대한민국은 탄핵, 계엄 등의 이슈에 몰입이 되어서 주변 뉴스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인구 2천만 이상 그리고 병력 15만 명 이상 그리고 독재 세습 정권이었던 시리아 그리고 북한과 아주 밀접한 그런 우호를 계속 맺어왔었던 시리아,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핵 개발을 하고 있던 시리아가 불과 열흘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도 다마스쿠스를 반군에게 내줬고 아사드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12월 7일 급하게 정말 몇 가지만 챙겨서 모스크바로 도망갔습니다. 완전히 이제 시리아는 반군, 이제 신정부군이 되었죠. 그 반군이 다 지배하게 되었고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참 문제는 이 시리아의 이 아사드 정권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권을 떼주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는데 그 러시아군이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군 승조원 이런 승조원들이 있으니까 빠져나가고 한 5천 명 정도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수송기 또 군함 다 떠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5천 명 정도의 병력은 여기저기 각지에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반군이 전부 포위하고 무기 버리고 빨리 항복해 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러시아 정부는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군을 지원해준 미국, 튀르키예 등이 있지만 우크라이나도 지원했죠. 그럼 우크라이나는 이 포로를 우리 줘 라고 하겠죠. 이 수천 명의 러시아군이 앞으로 휴전 협상에서 굉장히 큰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시리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미국 폴리마켓 윤석열 대통령 올해 안에 물러날까 배팅에서 12월 9일 오후 기준으로 20%대를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는 25%였어요. 20에서 25%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올해 내로 물러날 거냐 이거니까 지금 이제 탄핵이 일단 한번 안 됐죠. 그러다 보니 물론 민주당에서는 매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20%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파리를 방문했는데 여기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상과 약식 회동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한 6년 전에 노트르담 이 대성당이 그 화재로 인해서 방화로 인해서 불이 타버렸죠. 그걸 이제 재개관했는데 여기에 정말 이 세계의 문화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갔어요. 가서 마크롱 대통령 또 이탈리아 총리 등과 정상회담, 정상은 아직 아니니까 약식 회담을 했는데 여기 일론 머스크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굉장히 거의 국빈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는데 이때 마크롱이 자 젤렌스키 한 번만 좀 더 만나봐라. 왜냐 좀 트럼프가 마음을 좀 바꿔야 이 우크라이나가 생존하고 러시아가 더 정말 다운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젤렌스키 한 번만 더 만나봐라 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시리아 반군에게 봉기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튀르키예와 함께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군들 여러 개 조직의 반군들을 규합을 해서 조직적인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내전을 하기 전에 미국이 자 니들은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또 정부 구성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는 안 되고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시리아 남부에 지상군을 보내 완충지대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카츠 국방장관은 안전을 위해서 군의 완충지대 확보를 지시했다라는 건데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국경선이 있죠. 여기에서 완충지대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기갑부대를 보내서 시리아 영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리아군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지들 치고 있는 거죠. 이건 완충지대다. 침략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왜냐 또 지금 이 시리아 난민들이 여기저기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라크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고, 뭐 그래서 완충지대다라고 했고요. 시리아의 새 정부 수장으로 알 골라니, 그동안 알 골라니로 알려졌던 사람인데, 사실은 내 이름은 아마드 알 샤라다라고 실명을 공개하고, 우려돼 왔던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카에다와 관계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알카에다와 관계 청산하고, 그리고 또 이슬람 원리주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 이슬람 원리주의가 되면 뭐 IS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았는데 나 원리주의 안 하고 다원주의, 포용주의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서 IS 같은 그런 세력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사람이 알 골란이고 다마스쿠스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이 시리아 전역의 친이란 민병대 그리고 IS 거점에 폭격기,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는데 75개소 이상을 표적을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B-52 폭격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폭기, F-16 전투기, A-10 공격기 등 동원해서 75개소 이상을 때렸는데 여기 뭐 제일 많이 때리고 그리고 이런 지역들, 이 파란색들 이게 지금 미국이 때린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저기 엄청난 폭격을 퍼부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알카에다, IS 등의 세력들을 향한 마지막 확인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시리아의 아사드 전 대통령 가족들이 모스크바로 망명했어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타르투스와 흐메이밈 공군기지, 타르투스 해군기지죠. 그리고 다마스쿠스 등 시리아에 있는 주둔군 철수를 공식화, 자기네들이 이제 손 뗐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모스크바로 도망가고 있는 이 아사드 대통령 내외입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세습받은 거예요. 세습 정권입니다.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냐 하면은 슈퍼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견되는 등 초호화 생활을 했던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사드, 세습 정권, 독재 정권 이런 거 보면 북한하고 좀 비슷한 그리고 또 북한하고 또 워낙 친한 국가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열흘 만에 무너졌다. 민심을 얻지 못하는 세습 독재 정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사상 누각인가 하는 것을 이 시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북한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자, 모스크바 주재 시리아 대사관에 국기가 철거됐어요. 현지 주재 외교관들 대사관을 비우고 잠적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리아 대사관에 모스크바에 있는 시리아 대사관인데 자기들이 지금 여기 있으면 잡히죠. 그래서 다 도망가고 어디 갔는지 없어요. 문 닫아졌고. 그리고 아사드가 도망가면서 뭐 다 데리고 간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 자신의 수족들 있었지 않겠습니까? 군의 정보국장 그리고 사보병사단장 등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자택 등등에서 완전히 그냥 머리에 총을 여러 발을 맞고 죽은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종말을 구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관둥성 짠장 해군기지에 집결했던 상륙 함대가 출항했습니다. 7일 지난 주말이죠. 그래서 대만을 향한 대규모 무력 시위성 상륙 훈련을 경고한다라는 건데 이 4만 톤이 넘는 075형 상륙함 2척 그리고 2만 톤 넘는 071형 상륙함 최소 3척 이상 등이 포함된 대규모 상륙 함대가 대만 상륙 작전을 염두에 둔 그런 무력 시위 상륙 훈련을 하러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스카보로 암초 필리핀하고 분쟁하고 있는 것이죠. 필리핀이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인근에서 또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지난 4일에 이어서 두 번째 물리적 충돌인데 자, 이렇게 커다란 중국 경비함, 해경 경비함이 이렇게 필리핀 배를 향해서 필리핀 배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죠. 저렇게 양쪽에서 물대포 공격을 퍼붓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러니 이제 필리핀은 지금 완전히 미국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이죠.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월요일 뭐 이렇게 해서 전과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차, 야포 등등 거의 뭐 이번 전쟁 이후 역대급으로 줄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병력은 1,300명, 1,460명, 1,22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0대, 5대, 0대 격파, 장갑차는 17대, 36대, 18대 격파, 차량은 49대, 17대, 24대 격파,
특수장비는 0대, 2대, 1대 격파. 야포는 12문, 3문 격파. 와, 야포 하루에 3문씩. 이 말은 러시아가 포병을 통한 화력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다 라는 그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포병이 맨몸으로 돌격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인항공기는 19대, 29대, 22대 격추. 그리고 미사일은 0대, 2대, 2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전투는 191건이니까 많아요. 그런데 이 사상자는 1220명. 그렇다는 것은 소규모 전투가 많다라는 말이 되겠죠. 러시아는 포크롭스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 영토 방위군을 추가 투입했는데 쿠르스크 서쪽에서 공세를 저지했다, 오히려 역습했다라고 밝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부대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X자에 동그라미가 있는 게 기계화 부대입니다. 기계화 부대 2개, 3개 사이에 그냥 X자 하나 있는 거 있어요. 여기 영토방위여단입니다. 영토방위여단, 100일 영토방위여단인데 여기 하나 추가가 돼서 병력이 이제 좀 늘었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역습에 성공해서 조금 더 밀어냈다라는 거고, 이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굉장히 공세를 세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제 골짜기 지역이라서 아직 밀리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 러시아는 이 바흐무트 서쪽이죠. 차시베르에서 1km 이상 진격했다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사실 무근이다. 아직도 시내에 있는 운하도 건너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러시아는 쿠라코베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포위 섬멸 시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속 여기가 이제 돌출부 아니겠습니까? 포위 섬멸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위를 해서 딱 하려고 하면은 이 포위하는 이 부분에 전차, 장갑차 같은 기동부대가 확 들어가서 딱 막아버리면 되는데, 요거 지금 폭이 4km도 안 되니까 그러면 되는데 전차, 장갑차가 없어서 계속 보병만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병을 드론으로 계속 타격해버리니까 이 포위망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벨리카 노보실카에서 진격 중인데 사실은 하루에 100m 수준이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100m 정도 조금씩 내주면서 러시아군의 엄청난 소모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쿠라코베가 여기 있고 바로 옆이 벨리카 노보실카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들어와서 벨리카 노보실카 옆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러시아는 뭐 대단히 선전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병력 손실을 요구하면서 하루에 100m 정도만 이렇게 살짝 후퇴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기록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포크롭스크 공세를 지속해서 계속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자가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많다, 러시아군보다 더 많다 이런 이야기 들리니까 드디어 밝혔어요. 전사자 43,000여 명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사 43,000명, 부상은 37만 명, 러시아는 전사 19만 8천 명, 부상은 55만 명 이상.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70만 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전사자 비율은 거의 4대1, 5대1 이런 정도의 수준, 4.5대1 정도 되겠죠. 이런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 부상은 큰 차이가 없고요.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꽤 큰 차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에 대우크라이나 지원 아마도 maybe라고 하면서 아마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냥 끊는 건 아니고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대사관은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이 미국인을 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라는 경보를 했고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첫 독립 무인 시스템 연대를 창설했는데, 독립 무인 시스템 연대, 우리나라로 치면 드론 전투사령부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계 첫 부대는 우리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렇게 드론에 정말 진심인 우크라이나를 볼 수 있고, 자, 오늘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거병 열흘 만에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새 정부 수립을 발표했지만 아직 각지에서는 친이란 민병대와 러시아군에 대한 소탕작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전역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 수천여 명을 버렸고 이들이 포로로 잡힐 경우 우크라이나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리아 주둔군 일부를 철수시키기 시작한 러시아가 흐메이밈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에 배치된 고가치 자산만 빼내고 병력은 시리아에 내버려 둔 채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현지 시각 12월 9일 성토했습니다. 러시아 대형 밀 블로거 라이바와 라즈베도스는 시리아 주둔군 지휘관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병력들이 탈출 기회를 다 얻지 못하고 고립되었으며 각지에서 포위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러시아 시리아 주둔군 고립을 확인한 지역은 흐메이밈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 홈스 동부의 사막지역에 설치된 여러 개의 전진기지, 중부 사막지역에 있는 팔미라 기지 등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12월 3일 반군이 알레포를 점령하고 하마 방어선에 도달한 직후 흐메이밈 기지와 타르투스 기지의 항공기와 군함들을 대부분 철수시켰는데요. 당시 러시아 국방부는 항공기 이륙과 군함 출항이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철수설을 부인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흐메이민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는 시리아 반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상태로 산발적인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반군은 자신들이 다마스쿠스를 점령했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면서 러시아군에게 무조건적인 항복과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배치된 러시아군은 정규군만 약 4천여 명, 바그너 그룹 등 PMC 병력 2천여 명 등 6천여 명이 넘는 규모로 알려졌었는데요. 이 가운데 1천여 명은 군함과 항공기를 이용해 탈출했지만 나머지 병력 대부분은 탈출 기회를 잡지 못하고 각 기지에 고립돼 반군에게 포위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기지에 고립된 러시아군이 중립적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이번 내전에서 아사드 정부군의 편에서 반군과 싸웠던 교전 당사자라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 정규군은 포로가 되고 PMC 병력은 전범으로 분류돼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이번 내전에서 반군을 지원한 우크라이나가 반군 측과 러시아 포로 인수를 위해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졸지에 수천여 명의 포로를 우크라이나에 안겨주게 된 푸틴. 이들 포로가 앞으로의 평화협상에서 꽤나 골칫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3년 동안 기진맥진하면서 7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고 국가 경제를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이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6천 명이나 보내놓은 시리아에서 열흘 만에 시리아를 완전히 내주고 그 아사드 정권을 망명시키고 자신들은 그 병력을 놔두고 중요 군함, 전투기 이런 것들만 몰고 도망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이바 또 라즈베도스 이렇게 러시아 군의 자료를 직접 받아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황 같은 이런 것들을 선전하는 그 선전 매체 밀 블로거들이죠. 이들이 현재 시리아에 고립되어 있는 이 주둔군들을 지휘관하고 컨택을 해서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버림받았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탈출 명령도 받지 못했고 탈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탈출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부대에 계속 있는데 근데 윗선은 다 지금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떡하냐. 또 완전히 포위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반군은 자, 무기 다 버리고 그냥 무조건 항복해 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폭로 글을 올렸어요. 자, 지금 이 흐메이민 기지, 타르투스 기지, 해군기지, 공군기지인데 요것만 지금 아직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딱 기지만. 그런데 곧 끝나겠죠. 자, 그런데 타르투스 해군기지의 군함들은 진작에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지중해 앞바다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하고 할 때 이렇게 오닉스 미사일 발사기가 자기들도 그 발사 훈련 했어요. 그런데 놔두고 간 겁니다. 이걸 놔두고 갔다는 것은 발사기가 있고 무기고에 또 오닉스 미사일의 탄이 또 남아있겠죠. 이 오닉스 미사일은 바로 야혼트라고 하는 초음속 지대함, 공대함, 함대함 미사일이에요. 그거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제 반군이 인수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미국 주겠죠. 확인해 보세요 하고 주겠죠.
정말 러시아로서는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이거 위성이 보이니까 제가 이거 소개해 드리는 건데 이 그 흐메이민 공군기지에 지난 주말까지 AN-124 수송기 2대가 있었답니다. 그 수송기 2대에 병력을 싣고 간 게 아니고 주요 장비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지휘했던 그동안의 어떤 자료 컴퓨터 서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싣고 와서 자기네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권을 챙겨 먹었는지 뭐 또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의 자료 다 은닉하고 그것만 싣고 가고 이런 것들은 하나가 덩치가 워낙 크니까 요거 하나 실으면 수송기 꽉 차버리는 거죠. 물론 또 여기는 이 해군기지이기 때문에 공군기지와 거리가 멀어서 갈 수도 없고 완전 고립됐으니까 뭐 그래서 완전히 지금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남기고 몸만 빠져나간 컴퓨터만 챙기고 나간 뭐 이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흐메이민 공군기지, 타르투스 해군기지, 그리고 홈스 여기에 또 이제 일부 부대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 유전이 많이 있어서 이 지역에 러시아군의 순찰 부대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대요. 광범위하게 병이 많다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소규모 부대들, 중대급, 대대급 부대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 다 고립됐고, 이래서 이런 부대들이 다 이제 항복을 하게 될 텐데 아마도 PMC들은 그동안 여기 있으면서 얼마나 갑질을 하고 했겠습니까? 사살될 가능성도 있겠다. 고문을 받을 수도 있고. 왜?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냥 테러 집단으로 취급되니까. 그리고 병력들은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상황인데 부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야, 시리아 정말 세습 독재 정권, 악랄한 독재 정권이었던 시리아가 단 열흘 만에 무너졌고, 홈스 위에 하마에서 며칠간 교전했지 않습니까? 하마가 뚫리고 그 다음 홈스, 그래서 또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마에서의 전투가 마지막 전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마가 뚫리고 나서 홈스도 도망가고 그냥 쭉 바로 내려와서 다마스쿠스 수도, 이게 제일 남쪽에 있는데 여기 그냥 바로 입성하는 직전 되니까 홈스가 무너지니까 아사드 정권, 홈스에서 또 이 다마스쿠스까지 제법 거리가 있는데 그냥 홈스 무너지고 나서 아사드 정권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황이다. 북한도 이러면 어떨까라는 희망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